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게 한 생명인데 오늘 새벽 경기도 용인에서 또 37명의 목숨이 참혹하게 숨졌습니다. 불이 나도 열리지 않는 최창살 문, 무모함과 사악함이 빚어낸 경기도 여자 기술학원 방화 사건 먼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고지령 기자. 네. 지금 사건 현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이곳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은 사건 발생 19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당시의 참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은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현장에서 주동자 21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16살 배모양 등 6명이 직접 방화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이나 혼란한 틈을 타 집단으로 탈주하기 위해 기숙사 방에 이불을 모아놓은 뒤 불을 질렀으며 동시에 6곳의 방에 불을 지른 것은 고의성이 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기술학원 측이 화재 발생 직후 출입문을 제때 열지 않아 사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학원 측 관계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경기도 기술학원 측이 윤락 여성이 기술 교육을 맡기로 한 설립 목적과는 달리 부모들이 맡긴 10대 소녀들도 수용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 측의 부당 대우에 반발해서 집단 탈주를 기도했다는 일부 원생들의 말에 따라 학원 측이 폭행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원생들이 비인격적 처우에 반발해 기숙사에 불을 지르는 등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감독 관청인 경기도의 감독 소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MBC 뉴스 고주룡입니다. 이번 화재 참사는 기술학원에서 달아나려는 원생들의 방화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사감은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쇠창살 문은 원생들에게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사건 개요 윤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1시 반 원생 130여 명이 생활하고 있던 경기여자기술학원 기숙사에서 10여 명의 집단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신호조와 방화조 등 4개 조로 나뉘어 2층 기숙사 사감실에서 잠을 자던 56살 박영희 사감을 집단 구타한 뒤 새벽 2시쯤 7개 방에서 동시에 방화했습니다. 휴지와 담요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게 동시 다발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한 군데서 한 게 아니라. 방화를 한 원생들은 유리창을 깨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밖에서 관리인이 문을 열면 달아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창문이 깨져갖고 복도에 나와보니까 복도에서 연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짜고요. 불은 쇠창살이 쳐진 이 방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곧바로 베니아판으로 된 개인 산물함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여기서 유독가스가 발생하자 원생들은 곧바로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2층에 있던 원생 60여 명은 화장실 안으로 몰렸지만 소방대원들이 화장실 쇠창살을 뜯어내는 동안 원생들은 연기에 질식해 서서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연기가 근데 질식되거든요. 연기. 결국 14살 고혜진 양과 이영진, 박미자 양, 그리고 이경아, 우정덕, 최명숙 양, 배정희, 이성아, 권선임, 이정숙, 사은예, 김효숙 양 등 37명이 숨졌습니다. 또 19살 박장희 양과 이아름, 심주희, 유기순, 이미영 양 등 1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1층에 있던 원생 70여 명은 다행히 1층 현관문을 밖에서 열어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건물 때문에 이번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윤도환입니다. 대부분 중고등 학생 또래 1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은 살려달라는 비명소리, 쇠창살을 흔들고 탈출구를 찾기 위한 몸부림 등으로 아비규환 그대로였습니다. 화재 발생부터 구조가 끝날 때까지 참혹했던 1시간을 윤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2시 2분 조용하던 기숙사 건물 밖으로 갑자기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기숙사 건물 1층에 10개의 침실 가운데 3개와 2층 10개의 방 가운데 4개 등 모두 7개의 방에서 동시에 불꽃이 솟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원생들은 물론 불을 지른 원생들도 예상외로 번지는 불길에 놀라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원생들은 불을 피하기 위해 복도 끝인 바로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뒷문이 잠겨 있었고 또 저쪽 화장실 바깥에도 철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저 철창이 뚫렸을 때는 원생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 질식해 있었던 상태입니다. 화재 발생 30분 뒤 소방대원들이 2층 화장실에 몰려 질식해 있던 원생들을 모두 기숙사 밖으로 옮겼습니다. 찬바람을 쐬자 연기를 적게 마신 원생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인공호흡으로 생사의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따가 화재 발생 1시간이 지난 새벽 3시 아직도 연기는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불길은 거의 잡혔고 숨지거나 다친 원생들도 거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애들이 다 놀래갖고 막 문 두들기고 창문 두들기면서 막 사람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요 화장실하고 요 복도에 좀 밀집돼 있었어요. 전부 다 연기에 질식이 돼가지고 밀집이 돼가지고 여기에 다 전부 다 쓰러져 있던 상태. 기숙사 내부 처음 화재가 발생했던 2층 19호실과 20호실 등 방 4개는 완전히 탔습니다. 마지막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 있었던 화장실 벽도 까만 연기로 그을렸고 신고 있던 신발들만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방에는 잠을 자다 갑자기 뛰어나간 듯 이부자리까지 그대로 깔려 있었습니다. 또 불타지 않은 방에는 채 피지도 못한 채 져버린 소녀들의 바램인 양 수천 마리의 종이약과 사랑이 담긴 편지 등이 빈 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윤정식입니다. 네, 37명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질식돼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목숨이 또 순식간에 한꺼번에 숨진 까닭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강화 유리로 만든 현관문과 굵은 쇠창살 창문, 그 튼튼하기만 한 갇힌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불이 났지만 이 건물에는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해 이렇게 쇠창살을 뜯어낸 뒤에야 60여 명의 사상자, 부상자들은 밖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2층 현관문은 돌로 쳐도 안 깨진다는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특수 자물쇠까지 달려 있습니다. 밖으로 난 창에는 어른 손가락 굵기의 쇠창살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화재를 대비해 설치한 장비는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시커멓게 걸린 방바닥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소화기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내뿜는 열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야 하는 화재 감식기는 벙어리였습니다. 손길 한번 닿지 않은 소화전도 대구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몰려오는 연기에 피할 곳 없고 제대로 작동한 화재 장비 하나 없는 상황에서 대형 참사는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지금부터 8월 21일 02시 10분경 경기도 용인군 부석면 마북리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학원생 137명 중 사상자 53명을 아주대 부속병원 등 경기 지역 8개 병원으로 분산 후송 조치한 바 그중 37명이 사망하고 16명, 구체적으로는 중상이 11명, 경상이 5명, 16명이 부상으로 치료 중에 있으며 나머지 84명은 구조되어 보호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원생 중 박찬미 16세 외 17명이 통제된 기숙사 생활에 불만을 품고 집단 도주를 위해 당직 사감 박영희 56세를 집단 폭행하고 혼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8개 방실에서 이불 등을 방 한가운데에 쌓아놓고 동시에 방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당시 범행에 가담한 박찬미 등 학원생 18명과 범행 당시 당직 사감, 숙직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사 결과를 간단히 발표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화로 간주하고 있습니까? 방화한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방화한 것은. 박찬미가 자백을 했습니까? 아니, 박찬미가 자백했다기보다도 박찬미 등 그 당시에 실제 여러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박찬미 등 연행해온 사람들이 방화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행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8개 방실에서 불을 동시에 질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아무리 말을 맞춘다 하더라도 누가 뭐 불을 질렀느냐, 성냥불을 거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으면은 불을 질른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위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확한 것을 조사를 못했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도 좀 이상스럽게 생각하는데 탈주를 목적으로 했다면은 문이 잠겨 있는 걸 다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불을 지르면은 탈주가 가능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더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직 사람 박영기 씨가 탈출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탈출 이후에 어떤 원생물 구출 활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당직 사감을 구출하고 난 후에는 원생들도 자유롭게 밖으로 튀어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희 씨가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구조대에서 나오고 그 뒤로 이제 동기하고 주동자를 달리기 위해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시합해가지고 다시 주동자 당근 모이자 이걸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사감하고 그 당시에 당직자 또는 처원 경찰 경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구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정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 연기 부분에서 이거요. 기숙사 생활에 불만을 품었다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 당직 사람 폭행 사건이 최근에 한번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직접적인 불만이라는 게 어떤 데 불만을 품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히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 통제된 생활, 통제된 생활, 소위 외출 외박이 금지되어 있는 통제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자유분방한 나이인데 가둬놓고 따분하게 기술이나 배우라고 하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불만이 누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출 외박이 전혀 10개월 동안 외출 외박을 수 없는 그 부분은 말이죠. 저희들이 관계자들 오늘 원장 이하 충무과장,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들을 전부 불러서 그 다음에 운영 실태라든지 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겠습니다. 2층에 몇 명 있었어요? 2층에 66명입니다. 1층에 64명, 2층에 66명. 1층은 다 탈출하고 2층만 구조가 된 거예요? 아직 2층이 피해가 컸습니다. 1층은 다 자발적으로 탈출하게 1층은 전혀 피해 없습니다. 피해 없어요. 63명 저는 탈출한 겁니까? 구조된 겁니까? 1층이요. 이제 그것은 문을 열어주니까 다 나오는 걸로 돼 있죠, 지금? 2층은 못 내려. 아니, 문을 열어줬는데도 불길이 갑자기 확 번져놓으니까 이제 연기에 질식되고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학원 자체가 외부 외곽 시설이 창문을 두고 거기에 또 철창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 설치주 위탁 관리되고 있다는데 그거는 학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련 법조문 등 참조해서 말이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주동자 2층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 주동자라고 원 친구들은 여기 어디 2층에? 주동자들은 지금 저기 온 사람들은 주로 1층 사람들이죠. 1층 사람들이고 1층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2층 사람들도 범행을 모의했거나 가담한 사람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로 병원에 입원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고 또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쭉 조사를 하다 보면은 필요하면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소위 사회와는 격리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안에 소화기나 이런 거. 그걸 지금 우리가 확인을 못했어요. 이번에 수사본부장을 맡은 지방청 1차장 이윤재 경무관입니다. 8월 21일 02시 10분경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소재 경기도 여자기술학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생 137명 중 사상자 53명을 아주대 부속병원 등 경기 지역 8개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바 그중 37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으로 치료 중에 있으며 나머지 84명은 구조되어 보호 중에 있습니다. 학원생 중 박찬미 외 17명이 통제된 기숙사 생활에 불만을 품고 집단 도주를 위해 당직 사감 박영희 56세가 되겠습니다. 박영희를 집단 폭행하고 혼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8개 방실에서 이불 등을 방 가운데 쌓아놓고 동시에 방한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당시 범행에 가담한 박찬미 등 학원생 18명과 당직사감, 숙직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철저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그 용인경찰서로 이 가담 관련자들을 지금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지금 다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여러 군데 그 병원으로 분산 수용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인적 사항 확인 및 여러 가지 구호 조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 기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